사랑은 선택이라고 배웠습니다. 내가 누굴 사랑할지, 누구한테만 마음을 줄지는 내가 정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 그게 다 거짓말이라면, 만약 당신이 태어나는 순간 이미 바람둥이 DNA를 타고났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좀 불편할 겁니다. 어쩌면 당신 자신에 대해, 혹은 옆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각오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어젯밤 당신이 한 실수, 정말 그냥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정해져 있던 일이었을까요? 통계 좀 볼까요? 한국에서 매년 이혼하는 부부들, 그 이유 1, 2일 다투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외도입니다. 수만 쌍이 단 한 번의 바람 때문에 끝장나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했나요? 도덕성 문제, 의지박약, 사랑 부족. 근데 요즘 과학자들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게 DNA 문제일 수도 있다고요. 네? DNA요? 맞습니다. 당신이 누구한테 끌리는지, 얼마나 쉽게 유혹당하는지, 심지어 바람을 피울지 말지까지도 이미 당신 유전자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농담 아닙니다. 진짜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질문을 바꿔봅시다. 당신은 정말 자유의지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 몸속 유전자가 조종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생각만 해도 좀 소름 돋지 않나요? 내가 하는 사랑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알고 보니 DNA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거라면요. 자, 이제 범인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과학자들이 찾아낸 범인, 그 이름은 DRD4-7R 플러스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어렵죠? 걱정 마세요.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 유전자가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을 새로운 것 중독자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 새로운 짜릿함, 그리고 새로운 사랑.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화학 물질이죠. 맛있는 거 먹을 때,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 연애할 때 확 쏟아지는 거요. 우리에게 짜릿한 행복을 선물해주는 녀석이죠. 그래서 이 DRD4-7R 플러스라는 유전자가 도파민과 무슨 관련이 있냐?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도파민 수신기가 좀 고장난 겁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이 커피 한 잔으로 아 좋다 하면 이 사람들은 에스프레소 5샷 때려야 겨우 괜찮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연애에선 어떻게 나타날까요? 안정적인 연애? 지루해요. 같은 사람과 오래? 재미없어요. 뇌가 계속 소리쳐요. 더 강한 거, 더 새로운 거. 그래서 이 유전자 가진 사람들은 자꾸만 새로운 사람에게 눈이 가는 겁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요. 뇌가 명령하거든요. 유전자 하나가 당신 인생을 이렇게 좌우한다니 믿기 어렵죠? 여기서부터 과학적인 증거 나갑니다. 미국 빙엄튼 대학교 연구팀은 181명의 DNA를 직접 채취했습니다. 그냥 설문조사가 아니라 진짜 침을 발라서 유전자를 검사한 거죠. 누구랑 잤나, 바람 피운 적 있나 같은 아주 무례하고 직설적인 질문과 함께요. 결과는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렸고 학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건 카더라가 아니라 진짜 과학이니까요. 7R 플러스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의 원나잇 경험률은 1만인의 2배가 넘었습니다. 숫자로 볼까요? 유전자가 없는 사람은 22%만 경험했지만 있는 사람은 절반인 50%가 해봤다고 답했습니다. 횟수는 더 가관입니다. 평균 1.1회 대 3.5회. 이건 단순히 활발한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종족 수준의 생활 방식입니다. 가장 섬뜩한 건 외도 확률입니다. 현재 파트너를 두고 바람 피울 확률이 일반인보다 50% 이상 높았습니다. 심지어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7R 플러스 보유자는 평균 2.3회나 외도를 반복했죠. 이들의 뇌는 끊임없이 부족해, 더 줘 라고 시고를 보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지만 특정 유전자는 그 실수를 반복하게 합니다. 이 유전자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고장냅니다. 볼륨을 최대치로 올려도 소리가 잘 안 들리는 헤드폰처럼 평범한 행복에는 반응하지 않죠. 그래서 도박, 익스트림 스포츠, 그리고 불륜 같은 고위험 자극에만 뇌가 짜릿하게 반응합니다. 이들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굶주린 뇌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롤러코스터일 뿐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 유전자가 현대인의 20%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인류가 아프리카를 떠나 전 세계로 퍼질 때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땅을 찾던 탐험가들의 유전자가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예전엔 생존에 유리했던 이 탐험 심리가 지금은 관계 파괴자가 돼버린 셈이죠. 구석기 시대의 뇌로 21세기를 살아가야 하는 비극입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 혹시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오해는 마세요. 유전자는 경향일 뿐 운명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유전자를 가지고도 한 사람만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66%나 되니까요.
하지만 확률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연구가 바람둥이들에게 유전자가 시켰다는 완벽한 면죄부를 줄까봐 걱정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성향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파트너와 더 솔직해질 기회라고 보는 이들도 있죠.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사랑과 배신, 그 복잡한 감정 뒤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운 과학이 숨어 있다는 것. 유전자가 직접 방아쇠를 당기지는 않지만 총은 장전해 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건 위대한 과학적 발견인가요? 아니면 비겁한 변명거리인가요? 사랑은 온전한 선택인가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화학작용인가요? 결국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유전자가 시켰다는 핑계를 대며 자유롭게 살 건지 아니면 그 본능을 억누르며 도덕적인 인간으로 남을 건지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파트너를 100% 믿고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DNA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나요? 과학은 사실을 말해주지만 어떻게 살지는 결국 당신이 정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 흥미롭고 위험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